외국계 기업의 기술영업 현업자 딘킴님을 모시고 기술영업과 그리고 입문대생으로서 외국계 기술영업으로 진입을 하셨어요. 어떻게 진입을 했는지 여러 가지 스토리들 그리고 취업 전략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딘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인문대 출신으로서 국내 중소기업에서 엔지니어를 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계 기업에서 기술 영업을 시작하고 지금 현재는 독일계 기업에서 리지널 세일즈 매니저를 맡고 있는 딘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네. 취업 스토리랑 뭐 관련된 내용들 좀 물어볼 게 많은데요. 네. 자, 우선 그 기술 영업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쭐게요. 기술 네. 영업이 뭡니까? 사실 기술 영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앞에 기술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저 같은 문과생 출신들은 기술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네. 좀 이렇게 갖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말이 기술이지 실제로 기술 영업이라고 하면 기술을 접목시킨 어떤 제품을 가지고 영업을 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제품을 그냥 갖다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술력이 딱 들어가 있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어려운데요. 문과생이 듣기엔 좀 어려운데 그 기술력이라는 게 네. 어느 정도 기술이 조금 뭐 내가 알아야지 판매를 할 수 있는가? 네. 사실 저도 문과 출신이라서 기술을 하면 좀 많이 어렵고 잘 아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기술 영업을 하는데 문과생들도 할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뒤에 항상 회사에는 엔지니어라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영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영업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 기술력이라 함은 어쨌든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단순히 보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기술 영업에서도 이제 IT 쪽이냐 아니면 하드웨어 쪽이냐 약간 분야는 나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크게 봐서 영업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라고 보고 네네. 그 기술이라는 거는 제품의 사양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딱 그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거는 연구개발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렇죠. 그건 엔지니어의 목이고 엄청난 기술을 요하진 않고요. 네. 고객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네, 정보만 네. 알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직업입니다. 여기서 문과생도 할 수 있다. 네. 이제 뭐 저도 문과생이지만 저도 기술 영업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가서 제 고객사가 삼성전자하고 LG전자였는데 그 연구개발팀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모르는 말을 표현을 막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죠. 제가 문과생이라서 못 알아듣겠다. 제가 엔지니어한테 물어서 답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세일즈 할 거는 다 했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과생 출신이라고 해서 이게 영업을 하는데 뭔가 기술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잖아요. 고객을 만나서 고객에게 우리의 제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게 영업직의 임무인데 그 임무를 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지원군들이 반드시 회사에 있어요. 그렇죠. 엔지니어들이 다 있고 또 이제 헤드오피스라 해서 본사에서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앞선에 있는 영업들은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우리의 제품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적인 성향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성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 문과생들의 감성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네, 흔히 네. 저희들 문과 출신 영업들이 하는 말이 문과 출신 영업사원들은 다 감성 영업을 한다.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네. 네. 실제로 고객의 마음을 또 사로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품이야 뭐 스펙가 나와 있는 거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어떤 스펙이 중요하나? 이거는 좀 구분을 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과생과 네. 일반 그 관련 전공자들하고 뭐 전공자들이야 뭐 알아서 준비 잘 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네.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공이 네. 뭐 어쨌든 그런 전문 기계든지 분야이기 때문에 뭐 기계든 전자든지 요새는 뭐 뭐 IT 쪽도 많이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많이들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화공과 나왔다 그러면 케미컬 쪽이나 오일앤가스 네네.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사실 문과생들한테 이런 기술 영업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사실 문과 출신, 뭐 저는 이제 영문과를 나왔지만 영문과를 나와서 제가 갈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네네.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데 본인이 어떤 커리어로 가고 싶은지 일단 그거를 좀 먼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잡고 사실 문과생들이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건 약간 또 신입하고 경력하고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근데 경력직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이 경험해왔던 그런 경력 사항을 가지고 이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바로 기술 영업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네, 채용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돌아서 가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업 관리나 아니면 인사이드 세일즈나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문과생들한테도 많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진입을 한 다음에 추후에 내가 기술 영업이라는 직무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커리어 패스를 그렇게 잡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술 영업을 좀 추천을 하시죠. 네. 그 추천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것도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약간 본인이 어떤 직업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모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겠지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저는 안에 갇혀서 뭔가를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하는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엔지니어로 설계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설계 엔지니어는 사실 거의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만 보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한 3년, 4년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저한테 성향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가서 고객을 직접 만나고 그들한테 뭔가를 판매하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리워드를 받는 이런 직무가 더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력업 쪽으로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네네네. 그래서 좀 외향적인 성향이라면 기술 영업을 또 추천을 하고 어차피 또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영업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핵심 부서고 꽃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직할 때도 합당한 처우를 또 받고 이직하기도 좋고. 네, 맞아요. 네. 이게 또 기술 영업이라는 직무 자체가 신입이 그러니까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경력직으로서 기술 영업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회사에서 기술 영업 직무를 또 채용을 많이 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서 또 이직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현업에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고 경력이 쌓여 있다면 헤드헌터들이 가만 안 놔두죠. 맞습니다. 계속 연락을 충분히 오죠. 계속 연락합니다. 네. 그리고 산업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 네.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하고. 네네네. 그럼 딱히 그런 어떤 스펙이 중요하나라고 볼 때, 일단 공대생이 아닌 문과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떤 스펙이 딱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게 있을까요? 사실 어떤 스펙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외국계 기업을 그냥 놓고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영어적인 부분을 좀 많이 어필했어요.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어를 내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어필을 했었고 네. 또 영어 관련된 외국인들과의 소통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어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